반갑습니다. 오늘은 수능 비문학 과연 어디까지 이해해야 할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단계 수준의 독해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 3단계 수준의 독해는 반드시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1단계나 2단계의 독해가 안 되는 상태에서 3단계의 독해를 추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라는 점에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는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자신이 현재 어떤 단계의 독해가 제대로 안 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그것에 맞춰서 그 부분을 먼저 집중적으로 연습해 주신다면 좀 효율적으로 독해력을 늘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고요.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수준의 독해는 글의 흐름을 잡는 독해입니다. 말 그대로 구체적인 내용들은 좀 쳐내더라도 최소한 맥락은 이해해야 된다라는 독해인데요. 모든 독해의 가장 기본이 되는 독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만약에 지문을 다 읽고 나서 쌤, 저는 지문의 내용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아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수준의 독해를 집중적으로 연습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3년 6월 모의평가 지문을 토대로 보여드릴 건데요. 첫 번째 단락에서 일단 화제를 먼저 잡아볼 겁니다. 조선 초기에 고려 관련 역사서 편찬이 진행되었대요. 이게 이 글의 화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글을 이 내용 위주로 읽어보게 될 겁니다. 두 번째 단락을 봤더니 태조 시절의 역사서를 편찬했는데 비판이 제기되면서 태종이 다시 만들라는 명을 내렸고요. 세종 때까지도 논란이 계속되어서 완성하지 못하다가 문종대에 이르러 편찬이 완성되었대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고려사라고 부른대요. 두 번째 단락은 정확하게 첫 번째 단락에서 제시됐던 화제의 과정이 구체화되어서 나타나고 있네요. 세 번째 단락도 비슷한가라고 해서 봤더니 세 번째 단락은 갑자기 세종이 치평요람의 편찬을 명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럼 이 순간 우리 머릿속에서 정리해 주셔야 되겠죠. 조선 초기에 간행되었던 역사서 중에 두 번째 단락에서는 고려사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루었다면 세 번째 단락에서는 치평요람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룬다. 이렇게요. 네 번째 단락을 봤더니 의도가 가장 집중된 곳이 치평요람의 국조 부분이라는 설명이 나오고요. 근데 이것이 뭔가 불충분했기 때문에 용비어천가라는 것을 또 새롭게 만들었대요. 이 정도의 흐름을 파악하는 게 1단계 수준의 독해입니다. 이 내용을 표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절대 기억하기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문 하나를 읽고 나면 최소한 이 정도의 내용은 당연히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무엇인가를 물을 때 모르는 것들이 있다면 이 내용들이 기억나고 있으니 몇 번째 단락으로 어느 부분으로 찾으러 가야 하는지를 쉽게 알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의 독해가 무조건 가장 기본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읽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정리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누군가가 정리해줬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서 지문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한다면 궁금증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조선 초기에 고려 역사서 편찬을 했대요. 왜? 궁금하겠죠. 태조 시절에 역사서를 편찬했는데 비판을 받았고요. 태종 시절에 다시 만들려고 했는데 논란이 되게 오랫동안 지속됐어요. 근데 결국 만들긴 했네요. 그러면 우리 대체 무슨 비판이 있었던 것이며 무슨 논란이 있었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라는 것들이 궁금할 거예요. 아니 고려사 편찬하다 말고 대체 치평요람은 왜 편찬했대? 궁금하죠. 무슨 차이가 있길래? 의도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게 국조 부분이라고? 어떤 의도? 어떻게 드러나는데? 근데 또 뭐가 이렇게 불충분한 거야? 그럼 용비어천가는 그것을 어떻게 보완했는데? 이런 식으로 분명히 궁금증들이 들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단계의 독해를 보여드린 건데요. 2단계의 독해는 글의 흐름을 완성하는 겁니다. 1단계의 독해가 세부적인 내용을 다 쳐내고 핵심 화제와 관련된 내용들만 봤던 것이라면
거기서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 내용들을 같이 정리해보고 채워보는 독해가 바로 두 번째 단계의 독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흔히 시험을 위해서는 이 정도는 독해를 해주셔야 돼요 라고 말씀드리는 독해의 단계가 바로 이 2단계의 독해입니다.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질문이 이거였죠. 그러면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바로 고려 멸망의 필연성과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고려 관련 역사서 편찬이 진행되었대요. 아, 목적 소개되어 있구나. 이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가장 이상적인 것은요. 아까의 질문들 있죠. 그 내용들까지를 같이 기억하려고 노력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만약에 너무 양이 많아서 잘 안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고려 역사서 편찬이 진행되었다라는 말 이외에 목적이 같이 소개되었었어 라고까지는 최소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많이 기억하면 많이 기억할수록 문제를 푸는 시간은 줄어들지만 기억이 좀 덜 나더라도 이게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 정도만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더라도 사실 수능 고득점을 받는 데에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계속 보여드려 볼게요.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런 것들이 또 궁금했었죠. 왕실이 아닌 편찬자의 주관이 개입되었다라는 비판이었네요. 또 궁금했던 것. 논란들이 있다라고 했었죠. 고려의 용어들을 그대로 실천하는 주장과 유교적 사대주의에 따른 명분에 맞추어 고쳐 쓰자라는 주장. 이 두 개의 주장이 갈등을 벌였나 봐요. 그래서 논란이 지속됐던 거죠. 그러면 누가 이겼어요? 보려고 했더니 그것은 제시가 안 됐어요. 아, 그러니까 이 둘 중에서 어떤 주장이 우세했는가에 대해서는 소개가 안 되어 있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넘어가시면 된다라는 거죠. 또 계속 가볼게요. 세종 칙평유람의 편찬을 명했다라 그랬었는데 우리 목적 궁금했었죠. 한번 찾아볼까요? 사실 세 번째 단락에는 이 목적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네 번째 단락을 읽어보면요. 국가의 흥망성쇠를 거울 삼아 국가를 잘 운영하겠다라는 목적 이외에 새 국가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의도가 전제된 것이었다라고 해서 두 가지 정도로 목적을 소개하고 있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이 새 국가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게 꽤 컸던 것 같긴 해요. 어쨌든 목적 네 번째 단락에 소개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요. 차이점 한번 보셔야 되겠죠. 그럼 고려사와의 차이점은 뭔데요? 첫 번째, 중국과 우리나라의 흥망성쇠를 담아냈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중국은 원까지, 우리나라는 고려까지의 모든 역사를 담았대요. 두 번째, 편찬 형식 측면에서는 강목체를 따르지 않았어요. 원래는 이걸 따르는 게 일반적이었나 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국가 간 전쟁과 외교 문제, 국가 말기의 혼란과 새 국가 초기의 혼란 수습 등을 부각했대요. 그렇구나. 이렇게 차이점을 정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러한 차이점 같은 경우는 니네들이 딱 봤을 때 내가 기억을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나중에 문제를 푸실 때요. 어설픈 기억에 의존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문으로 돌아오시는 게 정답률을 오히려 더 높일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 1번과 2번은 차이점에 대한 이유는 안 나오는데요. 3번에 대해서는 차이점에 대한 이유가 나와요. 왜 이러한 차이점이 생겼습니까? 바로 올바른 정치의 여부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다하고 천명이 옮겨간다는 내용을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이 제시되어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의 독해가 이루어진 후에 나왔던 질문 이외에도 지문을 읽다 보면 두 번째 단계의 독해를 진행하다 보면 또 새로운 질문들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 내용까지가 같이 정리가 되어준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이었네요. 이 의도가 집중적으로 발현된 것. 의도는 방금 살펴봤었죠. 새 국가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근데 이 토대를 마련한다는 게 무엇인데 역시 구체화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바로 불교 사상의 폐단을 비롯한 문제점을 다각도로 드러내면서 이를 통해서 유교적 사회로의 변화를 주장하는 것. 유교적 사회, 이게 새 국가의 토대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왜? 뭐가 불충분했지? 그리고 어떻게 보완했지? 궁금했었죠? 그 내용이 바로 뭐예요? 조선 건국을 정당화하기에는 불충분했다. 그러므로 용비어천가를 통해서 보완을 했다라는 건데 어떤 방식으로 조선 건국을 정당화했는지는 소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제시되어 있지 않아? 이렇게 글을 읽어주시면 돼요. 이 정도까지 독해를 해주실 수 있다면 다시 한번 똑같은 말씀입니다만 수능에서 고득점을 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단계의 독해의 흐름을 먼저 잡는 연습을 진행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의 독해, 그 흐름에 살을 붙여나가는 연습을 진행해 주세요. 여기까지가 이제 완성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드디어 비로소 세 번째 단계의 독해를 연습해 보는 겁니다. 바로 온전한 이해죠. 이 온전한 이해는 안정적인 1등급을 위한 독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는 글의 흐름을 예측하기인데요. 앞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분명히 고려 멸망의 필연성과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역사서를 편찬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내용을 기억한 상태에서 이 나머지 내용들을 보자면 부족한 부분이 보이시나요? 이 내용들은 고려 멸망의 필연성을 드러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드러내기에는 부족한 내용들이죠. 그러면 당연히 이 부족한 것을 보완하는 내용이 나와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용비어천가의 편찬이었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글의 흐름을 정확하게 잡으면서 글을 독해해 나가다 보면 이거 좀 없지 않나? 이거 좀 부족하지 않나? 이 설명 아직 안 나왔는데? 라는 생각들이 들 것이고요. 그러면 글을 독해하는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죠. 두 번째, 숨겨진 정보를 파악하는 것인데요. 앞에서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우리 이 3번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유가 소개되어 있었는데요. 1번이나 2번에 대해서는 그 이유가 소개되어 있지 않았죠. 이러한 정보들, 숨겨진 내용들을 찾아가면서 추론해가면서 읽는 것이 또 독해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2번 같은 경우는 그 이유를 지문에선 찾을 수 없기 때문에요. 그냥 쿨하게 넘기시면 되고요. 1번 같은 경우는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보실까요? 목적이 뭐였냐면 국가의 흥망성쇠를 거울 삼아 국가를 운영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고려사 같은 경우는 고려라는 나라 하나에만 집중을 하고 있으니 고려라는 나라의 역사를 일대기적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흥망성쇠를 포인트로 삼고 있죠. 그러니 고려라는 나라를 집중적으로 자세하게 보여주는 것보다 다양한 사례들을 제시하는 게 훨씬 더 목적에 부합할 겁니다. 그러므로 아마도 이러한 차이점이 발생했겠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언급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추론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을 파악하는 것. 그게 바로 두 번째, 숨겨진 의미를 추론하는 독해이고요. 마지막으로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인데요. 한 문장 한 문장에 함의라고 이야기를 하죠. 함축된 의미들을 다 추론해 보는 겁니다. 왕실이 아닌 편찬자의 주관이 개입되었다라는 비판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 문장을 이대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편찬자의 주관이 개입돼서는 안 되나 뭐지? 근데 왕실의 주관은 개입되어도 되는 것인가? 라는 식으로 함축된 의미를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렇게 3개 정도를 지금 보여드렸는데요. 이러한 독해들은 안정적인 1등급을 받고자 한다면 추가적으로 반드시 연습이 되어야 되는 독해이고요. 사실 이런 게 진짜로 독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하지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시험을 위한 독해라고 한다면 두 번째 단계의 독해까지를 우선적으로 연습을 해주셔야 된다는 건 다시 한번 꼭 강조합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결국 글의 내용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이냐에 대한 대답 같은 거였는데요. 단계적으로 독해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렸습니다. 내가 원하는 성적,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시간에 따라서 어디까지 연습할 수 있는지는 다들 다르겠지만 최소한 두 번째 단계의 독해까지는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고요. 1단계가 안 된 상태에서 3단계의 독해를 연습하는 건 무의미합니다. 순서대로 연습 진행해 주셔서 우리 궁극적으로는 모든 친구들이 다 3단계 수준의 독해가 가능한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